투자플러스의 최은정입니다. 어제는 초여름 날씨 같았다가 오늘은 비바람이 붑니다. 이렇게 변덕스러운 날씨처럼 증시도 좀처럼 종잡을 수가 없는데요. 상승세를 유지하던 증시가 뚜렷한 매수 주체의 부재 속에 장 막판 하락 반전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닷새째 하락이었고요. 1포인트 내린 1961, 코스닥은 어제보다 4포인트, 코스피보다 조정폭이 좀 더 컸습니다. 483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센투자플러스는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께서 들고 계신 종목을 상담을 해드릴 텐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오늘도 열려 있습니다. 문자 상담과 함께 실시간 전화 상담을 받고 있는데요. 먼저 02-3153-2613번으로 전화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들고 계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또 여러 가지 궁금증들 자세히 남겨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친절히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센투자플러스 오늘도 역시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봤습니까? 네, 첫 번째로 키움증권에서는 한국가스공사의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해외 EMP 사업 재조명 10점이란 제목이었는데요. 한국가스공사는 최근 모잠비크 광고에서 대규모 가스 발견에 성공했습니다. 매장량에 대한 공인을 거치지 않은 상태이지만 잠재 매장량의 큰 점과 그리고 인적 광고 지분 인수 제한이 진행되는 점을 비추어 최선의 가치 반영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근 광고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분 인수 제한가, 지분율, 매장량을 고려시 모잠비크 해상 광고에서는 최소한 주당 10불 이상일 것으로 이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를 포함한 에너지 공기업들의 전통적인 실적 악화는 유가 상승이라는 외부 요인보다는 에너지 정책의 내재적 문제에 기인한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에너지 정책은 정상 상태에서 벗어난 상태로 판단됩니다. 국내 산업 구조는 에너지 저소비 산업으로 에너지 소비는 효율 위주로 개선될 수밖에 없으며 지나치게 편향된 에너지 정책은 최소한의 보완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선까지 약 8개월 남은 상황입니다. 과거 대선 전후 공공요금 인상 사례를 살펴보면 대선 이후 약 1년간 공공요금 인상이 최소화된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연료비 연동제가 중지되어 미수금이 크게 확대된 점과 그리고 지난 10월 가스요금 조정 이후 급등한 국제 유가를 고려할 경우 근시일 안에 가스요금 현실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이것은 한국가스공사의 호재로 작용할 여지가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 같은 이유를 근거로 목표주가 53,000원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현대증권에서 발간한 휴캠스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13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4% 감소했지만 전분기 대비로는 293%나 증가를 했습니다. 주력 제품인 DNT 가동률 회복에 따른 판매 물량 확대, 그리고 초안 증설분 가동에 따른 외형 성장 및 이익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1월 50% 미만이었던 DNT 가동률은 3월 말 기준 약 75% 수준까지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어 전사분기 실적 개선을 주도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177억 원으로 1분기 대비 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PX 화인케미칼 TDI 공장 3기가 이제 4월 중순부터 풀가동에 들어감에 따라 동사의 DNT 가동률 또한 정상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 폴리우레탄 시장은 전년 4분기 이후 회복 추세에 있으며 특히 동남아시아, 중남미, 그리고 중동, 아프리카 등 이머징 국가 중심으로 견고한 수요 증가가 전망됩니다. DNT 가동률 상승에 따른 이익 턴어라운드, 그리고 질산, M&B 등 주력 제품 하반기 증설 효과로 2012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신규 사업 계획이 연내 가시화될 가능성이 커 주가의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대증권에서 목표주가 3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신증권에서 발간한 팅크웨어입니다. 투자자의 웃음은 계속된다라는 제목이었는데요. 팅크웨어에 대한 시장 관심은 신규 사업인 통신형 내비게이션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통신형 내비게이션은 SKT의 티메카 유사한 서비스로 KT와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KT의 기존 내비게이션 서비스인 올레맵 이용 고객 수가 약 500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30%에 달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매출이 향후 1,000억 원까지 창출 가능한 사업에 진출하는 셈입니다. 동사의 통신형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지도 소프트웨어의 높은 품질과 그리고 실시간 교통 정보를 반영하는 팅크웨어만의 기술 적용을 통해 경쟁력을 보유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사업의 경우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매출액은 바로 영업이익으로 인식될 것이며 이에 따라 현재 팅크웨어의 2012년 영업이익 추정액은 긍정적으로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예측되는 블랙박스 매출액은 360억 원입니다. 비수기임에도 계속해서 이제
좋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1분기 블랙박스 매출액이 110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올해 팅크웨어의 블랙박스 매출액은 현 대신증권의 예측치를 상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팅크웨어는 이미 올해 2개의 모델을 출시하였고요. 그리고 향후 2개 이상의 모델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2월 신규 모델 출시를 통해 1월 대비 2배 이상의 매출 증가를 이뤘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향후 블랙박스 매출은 신규 모델 출시를 통해 성장 속도가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 시장 개척 가능성 역시 타진하고 있어 블랙박스 사업은 추가적인 매출 발생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면서 목표 주가는 24,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 오늘은 한국가스공사, 휴캠스, 팅크웨어까지 증권사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들 투자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센 투자 플러스 오늘도 역시 시청자와 함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상담 도와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립니다. 최병곤 센 플러스 전문위원 나오셨고요. 양순모 센 플러스 전문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종목 상담 센 플러스 오늘도 종목 상담을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도 역시 시청자 전화 연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목소리가 밝으세요. 예, 뭐 우울하긴 한데 우울하다고 예.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바꾸려고 노력해요. 그런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네. 같아요. 우울하다고 네. 하셨는데 종목이 좀 손해를 많이 보고 계신가요? 네, 몇 종목 있는데 예. 좀 손해가 많아요. 오늘 저희는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LG 이노텍이요. LG 이노텍을 들고 계세요? 네. 예, LG 이노텍을 얼마에 몇 %나 사셨습니까? 제가 10만 6천 원에 20% 가지고 있거든요. 10만 6천 원이요? 네. 예, 20%요. 예. 네. 근데 이거를 손절을 못 해가지고, 또 버리자니 너무 손해가 많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때까지 오게 됐어요. 그러셨어요? 네. 오늘 종가가 83,400원입니다. 주가가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 사신 이후로 좀 많이 빠졌어요. 네.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금년도 3월쯤에 매수를 하셨습니까? 네. 예. LG 이노텍 궁금하신 점을 여쭤볼까요? 예. 이게 과연 올라갈 수 있는 건지, 예. 또 정부 정책 수혜주라고 했는데, 실적이 안 좋아서 그런 건가, 계속 빠져서요. 예. 그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기간은 얼마나 걸릴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시죠? 네. 예, 종목이라는 게 아무리 기업의 성장성이 좋아도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하면 주가가 쉽게 올라가지 못하더라고요. 네. LG 이노텍은 언제쯤이면 우리 시청자님 사신 가격대까지 올 수 있을지, 지금 손절을 하는 건지, 것이 의미가 있는 건지 좀 함께 봐드릴게요. 네, 네. 예, 양순모 전문위원님과 풀어드릴 테니까요. 들어보시고요. 네. 예, 고맙습니다. 그래도 항상 늘 웃으면서 행복하게 사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우선은 사실 요즘 LG 그룹주들의 워낙에 실적 우려로 인해 가지고 주가 하도 이제 급등락을 이제 반복하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실 것 같습니다. 분명 지난 분기에는 좀 실적이 좋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하지만 이번 분기에는 저는 오히려 앞으로 저가의 자리를 주었을 때 좀 더 관심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저는 관심을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 분기부터는 스마트폰, 그러니까 부품 호조로 인해서 LED에 대한 이런 사업 부진에 대한 부진을 이제 상쇄시키면서 이제 회복 국면으로 이제 들어설 것으로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번 이제 변곡점이 이번 1분기 쪽으로 이제 포커스가 좀 맞춰질 것 같습니다. 결국 이번 영업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고요. 또 앞으로 카메라 모듈 부분에서도 경쟁력도 빠르게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단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좀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정부에 대한 수혜다 이런 쪽으로 이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LED 쪽에 대한 부분이 이번 올해 하반기까지가 또 가야 되지만 가야지 이제 흑자 전환을 할 것이다라는 이런 소식도 있고, 또 휴대폰,
또 TV 시장에 대한 이런 성장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이 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마 잠재적인 리스크로 작용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시청자님께서 보유하고 있는 뭐 10만 6천 원 자리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보는데 우선은 지금 매수가 대비로 한 마이너스 20% 정도로 이렇게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비중이 20% 정도 수준으로 일단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일단 해석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행히 이제 뭐 지금 현재 시장에서도 뭐 실적 국면으로 일단 주가가 하락은 했지만서도 이전에 바로 이렇게 악재가 이제 해소된다. 라고 해서 바로 주가 바로 급등하는 것은 아니고 천천히 그 이전에 있었던 악성 매물들을 좀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반등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는 기다리는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그 실적 우려가 이제 4월 이제 한 중순부터 또 초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이런 우려서인지 외국인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또 기관 투자들이 꾸준하게 이제 계속 지속된 매도세를 좀 많이 보여주었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차트를 전체적으로 훼손을 한 모습은 아닙니다. 사실상 지금 최근 코스피 시장에서 이제 어떤 이제 수급 주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수급 주체가 없다라는 것 또한 지금 LG 이노텍에 대한 악재라고 하면 또 악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지금 뭐 이거는 이제 뭐 서서 이제 시장에 대한 글로벌 뭐 성장성이라든지 아니면 반등 모멘텀을 탄다면은 충분히 반등은 또 유력하다. 그리고 시청자님께서 들고 계시는 한 10만 원 단가까지는 충분히 반등하다라는 이런 판단을 좀 드리면서 우선은 8만 1,000원에 대한 자리를 준다면은 오히려 손절을 좀 생각하시기보다는 이쪽 구간대에서 한번 추가 매수도 한번 고려해보는 쪽으로 좀 의견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걱정 마시고요.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올 수 있다는 진단이셨습니다. 잘 참고를 해보십시오. 전화 연결해봤고요. 지금 문자 참여도가 높습니다. 오늘 보내주시면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하나하나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받으실 종목은 바이넥스입니다. 바이넥스를 문의하신 분 매수가부터 볼게요. 7,150원에 사셨고요. 비중은 30%라고 하시고 서울 사당동에서 보내셨는데 진단해 주십시오. 850 하나님께서 문의하셨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네.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추세가 상당히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주가가 급등세를 탔고 또 급등 관련주로 구분이 됐다가 2월달 후반경부터 고점 찍고 조정을 받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계속 내려오는 상황인데요. 최근 며칠 사이에는 음봉이 거의 7개, 8개 정도 뜰 정도로 상당히 강한 약세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지금 현재로선 전반적인 추세가 안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낙폭 과대라는 부분 때문에 아마 매수를 하신 것 같지만은 종목 자체가 기존에 급등을 했던 종목들은 한번 추세가 약해져 버리면 종목이 반전을 쉽게 못 하고요. 또한 반등이 나오더라도 제한적인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추세가 강하게 치고 넘어갈 때를 공략하시는 전략이 좋아요. 급등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단기적으로 낙폭이 너무 과도한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손절매 대응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반전이 나왔을 때 지금은 가격적으로 대략 6,650원 정도 되는데요. 이 6,650원 가격을 못 넘어서면은 종목이 일시적인 반등을 했다가 다시 떨어져 버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것은 이제 앞에 여기 보시면은 동그라미 친 부분에 이런 형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저항 라인을 못 넘었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악세를 타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시고 6,650원 정도에서 반등 강도를 봐가면서 보유를 좀 더 하실 것인지 아니면은 손절매를 할 것인지를 결정 지으시는 게 맞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당장은 보유, 그 다음에 반등 줄 때는 강도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바이넥스 봤고요. 오늘 장에서 건설주들이 좀 많이 내렸습니다. 건설주 문의하신 분 계신데요. GS건설 보겠습니다. GS건설을 91,500원에 사셨고요. 비중 한 20% 정도 있으시다고 하는데요. 오늘 급락했는데 반등을 기다려야 할 텐데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시면서 7009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어제 종가 수준으로 매수가가 나왔었는데 오늘 좀 6%나 급락을 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보면 좋겠습니까?
사실 저도 오늘 그 건설주들을 한번 낙폭이 좀 많이 나오길래 저도 한번 관심을 좀 많이 가져봤었는데요. 예. 근데 오히려 오늘 조금 아쉬운 점이 매수가 근처에서 오늘 시가 출발이 됐었는데 미처 그 하단 자리를 이탈되는 걸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손절을 못했다라는 것은 좀 주의를 다음번 매매를 하실 때에는 좀 주의를 좀 하실 필요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우선 그 건설주들이 오늘 그 빠졌던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일단 뭐 중동발 수주로 인한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최근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상 실적에 대한 이런 향후 수주 전망에 대한 이런 전망도 불확실성하고 사실상 그 중동 수주 실적도 없었다라는 이런 판단에 대한 그 리포트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속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일단 주가가 좀 하락세가 좀 강하게 나왔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근데 그렇게 보더라도 일단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과도한 하락이 이었지 않느냐라는 이런 의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기관 투자들이 좀 그 GS건설 쪽에 좀 집중적인 매도세가 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개인 투자들이 좀 많이 몰려 있는 그런 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상승 탄력이 좀 많이 둔화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어지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포트폴리오에 대한 비중 20%만 그대로 유지하시는 전략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적정 주가라고 제가 좀 가격을 좀 잡아드리자면은 일단은 82,000원 자리까지는 쉽게 이탈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82,000원 정도 자리를 손절 구간으로 보시고 다만 이게 더 이상 이제 뭐 하락되는 뭐 82,000원이 이게 뭐 적정 주가다 혹은 요쪽 자리에서 바운딩이 나올 것이다 라는 이런 의견을 좀 잡아드리지만 현재의 자리에서는 오히려 그 손절 쪽으로 일단 뭐 비중을 보시되 여기 현재의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기보다는 오히려 한 91,500원 정도 매수가 자리에 왔을 때 오히려 좀 더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오는지 혹은 또 기관 투자들이 다시 들어오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접근하는 쪽으로 의견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 중에서요. 이분 역시 손실이 좀 많으세요. 동국제강입니다. 지금 바로 봐드릴게요. 25,000원에 50%를 사셨고 부산에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목표가가 알고 싶으시다고 하시네요. 최병근 의원님. 예, 지금 사실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동국제강 같은 종목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대형주들이 다 지금 이런 식의 진행이 2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수 자체는 하락이 그렇게 크지 않고 또 2,000포인트를 순간적으로 회복을 할 때도 상당히 많았고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좋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지만은 실제 개인 투자자들의 종목을 보면은 대부분 다 순환 매도 형식으로 주가가 연속 약세를 탔기 때문에 상황이 상당히 어려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이번 시장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하락이 한 번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찔끔찔끔 빠지는 형태로 계속해서 주가가 약세를 타고 있고요. 이것은 결국은 이제 수급적인 악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요소로 작용을 하면서 지금 현재 시장이 이런 형태의 진행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근에는 저도 대형주보다는 지금은 차라리 중소형주를 노림수를 가지시는 게 낫다. 왜냐하면 대형주는 수급 자체가 개선되기 전까지는 지금 당장은 큰 변화를 가지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간에 신규 매수가 변화는 좀 강한 매수가 들어올 때 공략을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은 기존의 주식을 갖고 계신 거는 차라리 가져가시길 권합니다. 동국제강도 나름대로 우량주의 역할을 하는 종목이고 또 기업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좋기 때문에 하락이 너무 과도하게 발생을 한다면 나중에 반등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반전을 기다리시는데 반전 포인트가 잡히게 되면은 우선은 하락폭의 절반 포인트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22,500원에서 22,000원 사이 정도 그 구간인데요. 거기에서 반전이 나올 때 돌파를 못하고 다시 밀리는 구조가 된다면 약세를 좀 더 탈 수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은 현재로서는 일단은 반전을 기다리시는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꼭 손실을 줄일 수 있는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동국시럽 볼 텐데요. 동국시럽을 2,000원에 30%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늘 추가로 2,400원에 더 사셨어요. 20%를 사셔서 매수 단가가 한 2,200원쯤 될 것 같고 비중이 이제 50% 정도가 되신 건데요. 추가 매수가 됐는데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시다고 0116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하나 더 있으세요. 오늘 기관 투자자들이 좀 많이 주식을 팔던데 앞으로의 전망, 시장 흐름이 어떻게 흐를지도 함께 좀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양승무 전문가님.
네, 우선은 동급실업에 대한 제가 재무제표를 빠르게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예. 우선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이기도 합니다. 다만 지금 최근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매수가는 2,000원 구간대에서 잘 잡으셨긴 하셨지만 지금 현재 2,300원부터 2,650원 요 사이 구간대에서는 계속된 박스권 흐름을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 이전에 이제 그 2010년 10월 달부터 이제 재량이 거래가 터지면서 지금 현재 이 대량 거래가 터졌던 시점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제 고점을 넘어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뭐 외국인 투자들이나 기관 투자들이 꾸준한 순매수세가 이제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매물에 대한 소화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물론 지금 적정 주가라고 따진다면 제가 봤을 때는 5,000원 이상에서 지금 놀아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일단은 판단이 되고 지고 있는데 일단은 이 종목이 바로 이제 가지 못한다는 것은 일단은 수급적인 부분, 그러니까 이전 매물 앞전에 있었던 매물들을 소화를 하는 그런 국면들을 좀 만들고 난 이후에 한번 추가 상승 한번 도모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금 기관 투자들이 매도했던 이런 물량들은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뭐 평균적으로 거래량 대비로 지금 외국 기관 투자들이 팔았다고 하더라도 아주 미미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주가에 뭐 그렇게 크게 뭐 영향을 줄 만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박스권 싸움에 대한 자리를 좀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 한 2,650원이 왔을 때에는 한번 단기 저항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비중을 좀 줄여주시고 다시 한번 2,300원 하단부에 또 내려왔을 때는 또 추가 매수 또 다시 2,650원이 왔을 때는 또 비중을 줄여주시고 또 2,650원을 넘어간다 그러면 또 비중을 줄였던 물량들을 다시 한번 또 재매수를 해주는 이런 그 박스권 대응 쪽으로 한번 대응하시는 쪽으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현재 센투자플러스 종목상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열려 있습니다. 전화 02-3153-2613번으로 문의하실 수가 있고요. 무료 문자 이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013-3366-0110번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오늘 실시간 종목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번에 받을 종목은 일신석재입니다. 1,500원에 20% 있으시다고 진단해 주십시오 하셨네요. 7469님의 종목이고요. 봐드리겠습니다. 일신석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연속 급등세를 타면서 178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은 문제는 이제 거기에서부터 시작됐는데요. 주가가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이 연속적으로 상승세를 계속 타기 위해서는 조정을 오래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준을 5일선으로 기준을 많이 잡죠. 5일선을 깨고 내려가면은 단기 추세가 좀 약화된 것으로 판단하고 그럴 때는 개별 급등주의 경우에는 상승 모멘텀이 떨어져서 주가가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한 요소를 감안해서 대응을 하게 되는데요. 일신석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4월 20일까지의 진행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은 그 이후에 주가가 다시 한번 급락을 하면서 깨고 내려가 버렸고 또 저점 지지를 받는 듯 합니다만 다시 또 오늘 약세를 한번 더 보여버렸기 때문에 일단은 지지에 대한 부분은 좀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좀 힘들어져 버린 물 건너가 버린 이런 상황이 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내일 반전이 강하게 나오지 않는다라면 아무래도 주가의 추가적인 약세가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현재로서는 일단 낙폭이 큰 만큼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은 그런 상황에서도 반등이 시원찮고 지금 매수를 하신 1,500원 정도의 가격을 반등할 때 뚫고 넘어가지를 못한다면 종목이 약해지는 거니까요. 그때는 반등 줄 때 살짝 올라올 때 본전 가격이나 아니면 조금 수익이 난 상태의 선에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매수가가 낮으신 편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반등할 때 반등 강도가 시원찮으면 매도를 하고 빠져나오시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예, 오늘 차바이오에 문의하신 분이 많으신데요. 한 분께서는요, 6348님께서는 1,500원에 10%를 가지고 계신데 주가가 계속 떨어진다고 진단해달라고 하셨고요. 또 3583님께서는 매수가가 12,850원이고 비중이 50%라고 하셨는데 꼭 좀 봐달라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12,850원에 50% 가지고 계신 분이 먼저 보내셨으니까요. 이분 가격을 기준으로 좀 봐드릴게요. 차바이오에 분석합니다.
자, 우선은 차바이오엔 지금 최근 장에 들어서 일단 바이오 관련주들이 제가 봤을 때는 제일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제일 힘이 들 것 같습니다. 주가라는 것도 어떻게 본다면은 실적을 기반으로 주가가 많이 이제 그 고평가되었냐 혹은 저평가되었냐 이런 부분들을 좀 타이트하게 반영이 되면서 주가라는 것이 움직이게 되는데, 지금 차바이오엔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에 나올 이제 차세대, 이제 차세대의 이제 기술에 대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아마 주가 좀 많이 부양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자리에서 1,500원과 12,800원 이렇게 보유를 하고 계시더라면은 지금 자리에서는 굳이 손절을 해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손절할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한번 좀 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는 좀 기다려 보시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지금 제가 판단을 한 결과 일단은 한 8,800원까지는 일단은 하단 밴드는 좀 열려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좀 심리적으로도 일단 주가가 더 빠질 수 있다라고 아예 그냥 애초부터 생각을 하시고 이 종목을 좀 보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우선 주봉 차트를 보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거래량이 일단 이전에는 대량 거래량이 이제 터진 이후부터 이제 2012년도에 이제 들어와서부터는 거래량이 이제 좀 잠겨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보통 이럴 때는 주가를 거래량이 잠길 경우에는 일단은 뭐 시장이 방향성이 전망이 뭐 불투명하거나 혹은 뭐 뚜렷한 이제 모멘텀이 없을 경우에 이렇게 이제 장들이 거래량이 많이 잠기기 시작하는데, 지금 뭐 이전부터 주봉에서 보여주었던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면은 8,800원 자리 때까지는 일단 주가가 쉽게 밀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8,800원을 이탈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라도 좀 나올 수 있는 아마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12,850원의 50%에 대한 비중을 좀 들고 있으시다면은 1,500원 정도의 자리에 오면은 비중을 한 20%에서 30% 정도 좀 축소하고 대응하는 것이 어떠한가. 또 아까 1,500원 정도에 보유하신 분도 마찬가지지만 1,500원대에서 좀 비중을 좀 줄이시고 다른 종목으로 한번 같이 교체 매매하시는 건 어떠한가라는 이런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서서 0116님께서 동국 시럽을 문의하셨었죠. 저희가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전문가님 말씀 잘 들었다고, 항상 잘 시청하고 계시다고 이렇게 또 답변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 전화 연결을 한 통 또 받아볼 텐데요. 어떤 분이 연결이 됐을지 두 번째 시청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님은 어디서 전화 주세요? 여기 공주요. 충남 공주요. 예, 예. 예, 공주에도 지금 비가 오고 있나요? 예, 비 많이 오고 있습니다. 많이 와요. 예. 날씨가 참 이상해요. 어제는 초여름같이 덥더니 오늘은 비바람이 몰아치고 우산을 똑바로 쓸 수가 없겠더라고요. 꼭 이 주식시장하고 똑같네요. 그렇죠. 주식시장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오늘은 좀 오르는가 싶었거든요. 근데 또 떨어지더라고요. 우리 시청자님은 주식 투자하신 지가 좀 오래되셨습니까? 얼마 안 되십니다. 주식 초보세요? 예? 주식 초보세요? 예, 예. 예, 주식 초보들이 오히려 또 수익을 많이 보는 경우도 있던데 우리 시청자님 수익률은 좀 어떠신지요? 다른 거 해갖고서는 어떻게 손해를 안 봤는데요. 예. 요 비트 컴퓨터가 제일 속옷색이네요. 그러세요? 그렇게 큰 손실은 없었는데 최근에 비트 컴퓨터가 우리 시청자님 속썩이고 계시다고. 그러면 오늘 상담을 받고 싶은 종목도 비트 컴퓨터겠어요? 예, GS도 샀는데 이것도 좀 내려갔고. 예. 이거 비트 컴퓨터가 한 2달이 넘었는데. 예. 이게 7,900원에 27%를 샀는데. 7,900원에 27%요? 예, 예. 예. 근데 이게 4,000 몇 원가량 내려가더니 지금 이제 조금씩 올라간 200원, 뭐 150원 올라가면은 170원 떨어지고. 예. 맨날 이렇게 돼갖고 지금 어떻게 올라가긴 6,000원대 가량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이게 언제까지 향해서 이게 본전되려나. 비트 컴퓨터가 거의 뭐 주가가 반토막 났을 때도 잘 들고 계셨잖아요. 예, 예. 예, 그래도 좀 잘 참으신 것 같고요. 가장 궁금한 게 매수가가 언제쯤 올 수 있을까 이걸까요? 예, 예. 비트 컴퓨터가 대선 테마주로 엮여 있는 건 좀 알고 계십니까? 이거를 주변에서 좋다고 그래서 샀는데 예. 이게 사고 보니까 이게 테마주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시청자님께서는 테마주로 엮여 있는지는 모르셨고요.
그렇죠. 제 말 좀 모르고서니 좋다고 그러길래 그냥 산 거예요. 어떤 점이 좋다고 얘기를 들으셨나요? 아니, 무슨 이게 무슨 뭐라고, 허더머더도 그때는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좋다고 그러길래 그냥 따로 네. 샀어요, 그냥 무조건. 무조건 사는 거 좋지 않은 투자긴 한데요. 어쨌든 매수를 하셨고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시니까 전문가께서는 비트컴퓨터를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래도 비트컴퓨터가 4,000원대까지 갔을 때도 잘 참으셨으니까요. 앞으로의 대응 전략 짜주시면 그대로 한번 좀 실천을 해보세요. 아직 초보라고 하셨으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공부도 많이 하시고요. 예, 예, 언제나 저희 방송 보시면서 투자 정보 많이 가져가세요. 예,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최병훈 의원님. 네.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말씀하셨듯이 정치 테마로 분류가 돼 있어서 사실은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세를 많이 탔던 종목입니다. 특히 작년 연말하고 올 초에 주가가 급변동을 하면서 급등을 했다가 그 이상의 고점 경신이 안 나오고 이제 옆으로 기어가면서 중간중간에 계속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무너지는 케이스인데 전형적인 작전주라든지 아니면 세력주들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기업 가치보다는 재료에 의해서 올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 실제로 시장의 뚜껑을 좀 열어보면은요, 지금 요즘 같은 경우에 시장은 사실은 금감원에서 지금 개인들의 무분별한 정치 테마주에 대한 이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비판을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전에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이면서 단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해서 이제 개인들의 투자 패턴을 문제 삼고 있는데 저는 사실 좀 생각이 틀립니다. 왜냐하면은 정치 테마주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기 전에 앞서서 지금의 시장의 상황을 보시면은 시장 전체가 많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로서는 정치 테마라는 부분은 인위적으로 단속의 칼을 들이대서 개인 투자자들을 손해보게 만들 것이 아니라 사실 단속 형태도 그랬거든요. 주가가 한참 올라가는 타이밍에서는 실제로는 전혀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주가가 고점을 꺾기 시작하면서부터 단속 얘기를 해서 그때부터 주가가 더 하락을 많이 하는 경우가 생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의 피해가 더 커졌는데 사실은 이 정치 테마는 어쨌든 간에 개별 종목으로서 내용이 부실한 부분도 많고 하지만은 시장 논리에 맡기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는 어떤 기관들의 공매도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금감원에서 좀 더 대응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이건 좀 개인적인 의견이었고요. 예. 현재로서는 어쨌든 정치 테마가 사실은 요 정도 반등하고 보통 더 꺾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요번만큼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요번에는 사실 이게 과거에는 총선 관련해서 정치 테마가 오르기 시작하면은 총선이 끝나고 나면 주가가 다시 내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요번엔 좀 특이하게도 총선이 있고 난 다음에 요번 해 연말에 또 대선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겹쳐지다 보니까 정치 테마가 무조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특히 이제 이런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는 대선하고 밀접한 연관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 번 더 추가 상승을 한번 기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투자자께서 매수가가 좀 높으신 편이기 때문에 저는 한 7,000원대를 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단계적으로 좀 줄여 나가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쯤 와서 추가적인 상승을 노리시기보다는 다른 종목에서 또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로선 7,000원 넘기 시작하면서부터 반등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7,000원 넘기 시작하면서부터 단계적으로 매도를 해서 비중을 좀 줄여 나가는 이런 대응을 하신다면은 오히려 좋은 대응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정치 테마주에 대한 최병곤 의원님 의견까지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이번에는 대원 강업을 볼 텐데요. 5,400원에 70%를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수익이 좀 많이 나고 계세요. 매도 시기 알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양승문 전문가님. 네, 우선은 깨끗한 종목 잘 사신 거 일단 좀 축하드리고요. 예. 자, 매도에 대한 시점부터 우선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선 제가 재무제표를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5,400원 정도에 잡았다라면 정말 깨끗한 자리에서 잡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비중도 70%이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씩 욕심을 부리되 좀 분할 매도하는 쪽으로 좀 이견을 좀 잡아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1차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 구간까지 본다면은 65,000원까지 우선 상승 탄력이 붙어질 것으로 좀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원강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꾸준히 이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또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들이 또 동시 순매수까지 나오면서 이전 직전 고점인 2월 달에 보여줬던 이전 직전 고점이 한 6,330원짜리까지 이제 강하게 좀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전에 보여주었던 악성 매물은 전부 다 소화 과정이 또 이루어졌고 또 대원 강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용 비율도 좀 크게 문제시 되는 부분도 없이 좀 순탄한 지금 상승 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은 제가 봤을 땐 최종 목표가는 7,000원까지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단계적으로 분할 매도에 대한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릴 텐데요. 우선은 6,500원 정도에 들어오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비중을 한 20%에서 30% 이상은 확 줄이시고 한번 대응하는 쪽으로 좀 의견을 좀 잡아드리고 싶고 그 이후로부터 이제 조금씩 주가가 반등이 나올 때마다 뭐 10주씩이든 아니면 혹은 뭐 100주씩이든 조금씩 물량을 던지면서 최종 목표가 한 7,000원까지는 홀딩하는 전략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대원 강업 봤고요. 오늘 KT 문의하신 분도 두 분이 계신데요. 두 분 모두 가격대가 좀 높습니다. KT 지금 가격대가 3만 원 선 아래까지 떨어져 있지요. 3731님께서는 KT를 46,500원에 20%를 가지고 계십니다. 장기 전망, 장기적으로 좀 들고 가시는 것 같고요. 목표가 손절가 알려달라고 하셨고 또 후에 보내신 분께서는 오늘 처음으로 문자를 보내는데 답답해서 상담 받고자 이렇게 보낸다고 하시면서 KT를 또 문의를 하셨습니다. 33,500원에 사셨는데 주가가 계속 떨어져서 답답하다고 하시네요. 위원님. 흔히 KT 같은 주식을 사실 때는 대부분 그 주식을 하실 때 그 급변동하는 주가의 흐름에 좀 질려버렸거나 아니면은 처음 투자를 하시는데 너무 무리한 투자를 하기가 싫기 때문에 안전한 주식을 선택한다고 해서 선택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면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요. 투자자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대부분 그겁니다. 사실 KT 같은 종목은 부도날 위험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종목들을 오래 묻어놓으면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증시 격언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사실은 종목이 안전하다고 해서 그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애초에 주식이라는 이 투자 상품 자체가 은행 적금이나 아니면 정기예금 같은 상품과는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투자 상품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어떤 리스크를 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쉽게 말하자면은 그것이 이제 결국은 리스크를 안고 가면서 사는 거기 때문에 시세가 몰리고 수급이 몰리는 쪽으로 가야 결국 수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주식의 논리고요. 우리가 이제 저는 그런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땅이라는 부분 같은 것도 우리가 흔히 이렇게 뭐 주위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땅은 안전한 상품이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산골짜기나 너무 외곽지의 땅을 사신 분은 땅 가격의 상승이 전혀 없습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너무 안전한 것을 추구하고 크게 대박을 노리시다 보니까 실제로는 별로 성과가 없었고요. 차라리 가격이 지금 좀 많이 올라 있더라도 주변에 개발이 한참 이루어지고 있던 뭐 도시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서 투자를 하신 분이 오히려 수익률이 훨씬 높거든요. 주식도 마찬가지 경향이 좀 있습니다. KT를 투자를 하실 때는 좀 안전한 종목,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투자를 하시지만은 실제로 이 회사는 수익은 잘 냅니다. 하지만은 더 이상 시장에 성장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없습니다. 이미 전화기는 다들 갖고 있고 뭐 시장의 국내 시장의 그 수요는 포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주가가 약세를 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4만 원대 주식을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판단하기에는요. 지금은 원금을 생각하시기보다는 만약에 장기로 계속 끌고 가신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원금을 생각하시기보다는 가능하시다면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반등 나올 때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길 좀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3만 원대 사신 분도 지금은 투자 관점을 좀 바꾸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많이 내려왔고 싸니까 주식을 산다라는 개념으로 많이 가시겠지만은요. KT는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당장 수요를 증가시킬 만한 어떤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없다는 거죠. 최근에 삼성전자가 엄청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왜 상승세를 타냐 하면은 그동안에 반도체나 전자제품으로 매각을 해서 판매를 해서 늘릴 수 있는 수익은 한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새로운 성장 동력, 즉 IT 관련해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가 성장세를 가도를 달리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KT 같은 주식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이 종목은 반등주 때 팔고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하시길 그렇게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바로 이어서 하나둘둘6님께서 보내신 서울반도체 풀어드리겠습니다. 25,000원에 20% 사셨고 장기적으로 전망이 어떤지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코스닥 시장에는 언제쯤 봄이 올까요? 하셨네요. 양승모 전문가님. 네, 우선은 먼저 시황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린 이후에 서울 반도체를 좀 상담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을 딱 둘 중에 하나 딱 놓고 어떤 거를 매수할까요라고 한다면은 저는 코스피 쪽보다는 저는 코스닥 쪽에 코스닥 쪽을 더 투자를 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코스피는 좀 상승 마감을 했지만 코스닥은 반대로 좀 하락 마감을 하였었죠. 자,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하나가 바로 이제 그 코스닥에 있는 시가총액 1위인 셀트리온이 어떤 나쁜 그 악성 루머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일단 하락 마감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스닥 쪽에는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하락적인 분위기 쪽 체감 지수가 좀 많이 떨어지면서 마감이 된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코스닥은 지금 기술적인 반등을 보여줄 자리와 또 이제 기술적인 또 반등 모멘텀을 타고 다시 한번 이제 수급 주체들이 들어와가지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가파른 상승을 해줄 것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에 대한 투자에 대한 이제 그 물색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오히려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도 같이 보시는 것도 한번 괜찮다라는 이런 의견을 드리겠고요. 자,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좋은 기후 회사이기도 하지만 지금 일단 주가가 좀 너무 고평가되어 있었다라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업황에 대한 이런 부진과 또 실적에 대한 이런 다소 이제 예상치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또 앞으로는 반등을 못하고 또한 이제 거래량도 좀 많이 실려지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상승 탄력 또한 좀 많이 부진하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지금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일단 2만 원부터 2만 1,000원 사이 구간대에서는 이전부터 쉽게 무너지지 않는 패턴의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봉도 마찬가지고요. 월봉으로 보더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우선은 2만 원대가 이탈이 된다면 제가 볼 때는 늦더라도 리스크 관리는 하시는 쪽이 저는 더 좋다라는 이런 의견을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번 이제 1분기부터 이제 뭐 다음 2분기까지 이제 뭐 흑자 전환을 이제 기대할 것이다라는 이런 부분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는 있겠지만 일단 2만 원이 붕괴된다면 제가 볼 때는 심리적 붕괴선을 좀 이탈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2만 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 일단은 보유에 대한 관점을 잡아드리겠고 오히려 21,500원 밑에의 자리를 준다면은 오히려 저는 저가 매수 충분히 가담해도 괜찮아 보인다. 그리고 지금 목표가가 지금 매수가가 25,000원이시라고 그러셨는데 오히려 지금 21,500원 요 자리 밑에서 한번 물량을 더 추가 매수를 하신 다음에 최종 목표가를 25,000원 잡고 한번 대응하시는 쪽에 대한 의견을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 LG화학을 볼 텐데요. LG화학을 33만 원에 25%를 가지고 계신데 지금 손실 구간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팔 생각은 없으시다고 하네요.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데 매수를 한다면 어느 가격이 좋을지 여쭤보셨습니다. 1959님의 종목이고요. 최병훈 위원님의 의견은 어떤지 여쭤볼게요. 예, 팔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 죄송합니다. 팔지 않는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예. 지금 팔아봐야 별로 의미도 없고요. 사실 지금 시장의 그 추가 매수 타이밍을 물으셨는데 지금 시장의 상황이 얼마나 악화되어 있나 하면은 이것은 사실 좀 들으시면 구체적으로 들으시면 상당히 좀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좀 열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LG화학 같은 경우에 최근에 그 2월 달부터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연속으로 한 20% 이상은 하락을 한번 했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나오고 있는데 여기까지 한번 20% 하락을 했고요. 즉 주가가 20%나 디스카운트가 되어 있었다는 얘기고 이것은 결국 실적의 악화라든지 이런 요소 때문에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최근에 또 다시 한번 급락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내용을 보면은 LG화학의 실적이 좀 더 떨어졌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내용을 보면은 엄청나게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제 결국은 그런 핑계를 갖다 붙이면서 주가를 끌고 내려간 거예요. 결론적으로 지금 상황 자체가 엄청나게 나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할인도 많이 되어 있는데 결국은 그네들의 이익권을 위해서 주가를 한번 더 끌고 내려간 거예요. 여기는 일반적인 주식 매도도 있지만은 공매도 같은 대응도 분명히 섞여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LG 디스플레이는 사실 오늘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적자 전환이 확대된 걸로 나왔습니다. 사실 4분기에도 적자를 냈었고 이번 분기에도 적자가 더 늘어났습니다. 하지만은 오히려 여기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은 적자가 비록 났지만은 2분기에는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주식을 사가지고 끌어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즉 지금 현재 상황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상황이에요. 그것이 누가 그런 대응을 하냐면 기관들의 대응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화학주도 예전에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격세지감이라는 얘기가 생각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대상이 아니라 반대의 대상인 거죠. 막 찍어 누르는 형태로 가는 거니까 결국 이 종목에 대한 가치는 분명히 좋습니다. 하지만은 수급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은 성급하게 매수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즉 아직까지는 하셔도 큰 재미를 못 볼 뿐더러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매수를 하시려면은요, 일단은 수급이 변하는 걸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화학업종의 기관들이 이틀, 3일 연속으로 주가에 매수가 들어오면은 그때부터는 그동안 찍어 눌렀던 종목들을 환매수를 하는 형태로 들어오는 거니까 그때 주가 매수를 하시면은 제일 좋은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의 논리는 사실 수급의 논리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일단 물러서 있다가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매수하시는 쪽으로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간략하게 한 종목만 더 볼게요. 한정기술입니다. 78,500원에 사셨고 비중이 70%시네요. 상담 하겠습니다. 자, 제가 봤을 때는 한정기술은 저는 좀 매도 쪽에 대한 관점이 좀 더 비중이 더 높은데요. 지금 그 한정기술의 그 현재 자리에서 본다면은 68,000원부터 75,000원 사이 구간대에서 박스권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에 한정기술이 68,000원 이탈을 하기 시작을 한다면 저는 손절에 대한 그 이견을 확실히 한번 또 드리도록 하겠고요. 반대로 또 75,000원을 돌파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75,000원 윗구간대에서부터는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을 계속해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 수급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아니면 업황 호전에 대한 부분들도 아직 불확실성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 75,000원 선에서는 저는 한번 손절에 대한 매도에 대한 의견을 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센투자플러스 종목 상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최병곤 센플러스 전문위원 또 양순모 센플러스 전문위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센투자플러스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방송입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이 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려 있는데요. 02-3153-2613번으로 전화 문의 주실 수 있고요. 또 013-3366-0110번으로 저희 방송 중에 문자 보내주시면 실시간 종목 상담 해드릴 겁니다. 내일도 역시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